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 go on pretending day by day that someone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re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who make it better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ell, send them your heart, so they know that someone cares, and their lives will be stronger and free. As God has shown us, by turning stone to bread. And so we all must lend a helping hand.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who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Oh,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e're down and out. 자, 손 들어서. 아, 여기 제일 빨리 들었어요. 네. 숫자를 잘하는 거 가르치는 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한 단어 내지는 뭐, 예, 이쪽에 요약. 지금부터 이제 X를 찾는 겁니다. 네, X를 찾는데, 이 X를 찾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X보다 이렇게 커요. 예, 범위가 커요. 더 들어와야 돼요. 자, 네, 여기. 인지교육. 네. 자, 인지교육 박수 부탁합니다. 도대체 요약과 인지교육은 무슨 관계인지 찾아 들어가는 게 이제 궁금할 겁니다. 이따가 우리 뒤에 그 관리하신 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책을 아마 오늘 안 가르치면 다음 주에 갖다 줄게요. 네. 방금 나온 인지라는 말과 요약이라는 말을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재수없는 소리 하나 할게요. 우리 잘난 체 하면 재수없다고 그러잖아요.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는데요. 하나만 자랑하면 됩니다. 오늘 바로 이제 이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책 읽은 권수로 따진다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자랑할 만하죠. 네. 그런데 그 권수가 제 인생을 밥 먹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바로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된 인지라는 개념의 발견은 제 인생의 독서의 총산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에 참 많은 얘기를 할 텐데요. 인지가 결국은 생산이었어요. 책 읽고 나면 대부분 하는 말,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네. 사실 책 읽기에는 거대한 인류적 속임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발견하고 정말 사기당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다 아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책 속에 네, 어린 아이까지 다 알아요. 책을 읽으니까 아는 것이 얘들도 알아요. 자, 지금부터 사기극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책 속에 길이 있다며. 길이 여기서 뭔 줄 알죠? 도예요, 도. 길도자. 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삶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니까 힘을 가지고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힘이란 뭐냐? 다른 말로 영어로는 파워라고 그래요. 파워에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명예, 권력, 지식, 직위, 직업, 돈 다 포함돼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책 읽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분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예. 책에 관한 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에 관한 분들이에요. 찾아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었다면 오늘 나의 위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책 속에 길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기 없어야 돼요. 여기 안 났어요. 지금 가르치거나 그렇죠. 그렇게 맞죠? 인류의 최대 산업이에요. 사기.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 근데 여기서 아는 게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했으면 아니 돈도 벌고 권위도 얻고 직위도 생기는 왜 책을 안 읽었냐고. 아니 여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면 다 직장 그렇게 가야 안 가요? 하죠. 아니 파워가 있다며. 근데 왜 안 갔냐고. 책 속에 길이 있다며 왜 안 갔냐고. 갔으면 지금 이미 권력과 힘 다 얻었을 거 아니냐고. 책의 길은 있을지 모르는데 네.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을 못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누군가가 뭘 가르쳤을 때 가르친 대로 대부분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인지하는 예, 그거는 그 가르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이쪽이 아니야. 이쪽 잘못이 아니야. 다 못하면 가르치면 문제예요. 요즘 교육학의 대세가 뭔지 알아요? 내가 가르쳤다, 학생이 몰랐다. 누구 책임? 선생님. 선생님 좀. 아니 요즘 기본 아니에요? 감사하죠. 아니 이거 지금 웃으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난제였어요. 난제. 사실 이 문제 푸느라고 제가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이게 바로 그 문제 해결의 단초였습니다. 왼쪽이 지적 역량, 개발 역량의 단위고 오른쪽이 학습 시간입니다. 보통은 시간당 능력이 균형 있게 올라가면 이만큼 공부했으면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목소리죠. 근데 공부를 잘 못하거나 어쨌든 간에 뭔가 그 지침이 틀렸거나 했을 때는 공부는 했는데 능력은 계속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의 독서 사기극을 말해줍니다. 솔직히 책 읽고 아는 것이 힘이고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자기 인생을 대성해 나간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침을 수정해야 되냐? 내가 볼 땐 가르침을 수정해야 돼. 아니면 그 가르침과 우리의 실행 관계 속에 뭔가 빠져있는 사다리에 다리들을 놔줘야 돼. 이게 맞다면, 자, 제가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사기극이라고 그랬냐면 여기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단을 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왜? 간 사람이 있으니까. 소수라도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럼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이 말을 믿고 대부분 출발했고 지금도 믿고 있죠. 하려고 노력하죠. 자식들도 노력하게 하죠. 할아버지까지 다 책 읽으면 좋다는 거 알아. 애들도 알아. 그런데 안 돼. 제가 이 얘기 하면 저도 해봤으니까 저는 진짜 책 많이 읽어봤으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책 읽기의 인생이었고 평생을 책 읽기를 가르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책 읽기를 가르쳐서 정말로
책 속에 길이 있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는 사람도 최소한 10%는 돼요. 근데 90%는 도대체 왜 안 되냐 이거죠.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 결과로 제 아이들 또 책 읽기를 통해서 책 읽기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중 1, 2학년 때 자퇴를 시키고 그때만 해도 자퇴가 쉽지 않았어요. 교육부에서 막 소법으로 그걸 받아요. 그리고 제 방식으로 책 읽기 방식으로 가르쳤죠. 좀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책 읽기가 되더라고. 근데 제가 책 읽기를 해보니까 되기는 되는데 이 사다리가 너무 높아. 책 읽으면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것과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 사이를 건너가는 것이 와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 사이를 제가 평생을 이 사이 다 사다리를 만드는 데 제 삶을 바쳤어요. 오늘 제가 인지라고 했던 그 말이 바로 이 사다리에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10주 듣고 나면 많이 느낄 겁니다. 진짜 고민한 사람의 흔적과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건 10주 안에 풀어지는 스토리가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방법은 다음에 좀 얘기합시다. 한 5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얘기하면 사례가 되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 날 때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 5명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내 아이들 포함해서. 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방식으로 학교를 설립해달라요. 얼마나 바뀌었으면 학교를 안 보내고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쳤거든요. 그것도 3시간 딱 한 번. 그리고 저는 바쁘니까 그게 제 일은 아니고 애들 가르치고 저는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다른 일 하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가르치고 전부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학교를 설립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걸로 학교를 어떻게 설립하냐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거면 된대. 아이들 변한 거 보니까 어떻게 그 사건이 나왔냐면 5명을 데리고 했는데 2년 만에 80명의 학생들이 가르쳐 달라고 왔는데 전부 선생님 자리였어요. 이놈들이 가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물어가지고 찾아온 게 80명이에요. 얼마나 변화가 컸겠어요. 사례 자료는 다 있습니다. 애들 공부했던 자료, 책임질 때 어떻게 지도했는지,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서 했는지. 궁금해요? 네. 안 보여줄게 그러면. 이거 안 보여주고 하면 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했던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었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많은 책들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소개할 책이 그러니까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읽었던 책이 이런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들이 읽었던 책인데 이게 지금 대학교 교양 도서거든요. 그러니까 교양과에서 배우는 책이에요. 1년 반 정도 했을 때 아이들이 읽었던 수준입니다. 자, 제목이 재밌죠? 전체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학의 소유라는 탐구다라는 제목에서 철학적 의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칸트가 제시한 철학의 3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질문이 무려 119개. 얘들 다 죽는다 소리 하지 않았겠어요? 이것도 한 주에 한 권이야. 네.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억지로 시켰냐? 그러진 않았죠. 지금 억지로 교육이 기본인데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엄청 이 꼬드겨 갖고 잘 꼬드겼죠 뭐. 근데 애들이 하겠다고 막 달라붙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었더니 아이들이 학교 가서 이제 뭐 질문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니 분명히 이 아이 지금
내가 가르치는 아이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나보니 얘들 물을 타고 들어가다가 얘들이 소문이 나서 이제 80명이 묻어온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운 게 98년에 꿈의 학교입니다. 97년에 간디학교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국내 대안학교에 제가 2호 꿈의 학교를 설립해서 이제 5년간 교장으로 있다가 현재는 서산의 황성주 박사가 이사로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이가 바뀐 거야. 자기 아이가 1년 만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가족이 다 왔어요. 도대체 누가 이 망나니를 바꿔놨냐고 네, 할아버지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미국 학교를 갔는데 1년 만에 미국 학교에서 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렇게 했던 아이들에게 꿈의 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저희는 교과를 없앴거든요. 국영수사과를 없애버리고 독서다. 왜? 독서 책 속에 뭐가 있다? 길이 다 아는 게? 이거 다 아니에요? 여기 답이 다 있는데 뭐 하느라고 막 이것저것 하냐고.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교과 다 치워버리고 책 읽기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해라 그러면 애들한테는 압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기 해 이러면 이제 이게 압력이 되니까 책 읽기를 하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책 읽기를 할까? 지가 막 알아서 막 책을 읽을까? 그래서 한 템포를 띄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액션을 하면 지가 책을 사달라고 말하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얘가 막 책을 읽고 싶다고 나는 분명히 뭐 하라고 했는데 얘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게임. 네? 게임 말하기 그건 보상효과서 이거는 도움이 안 되죠.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책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 그런 게 뭐가 있어? 네? 문제, 질문, 그렇죠. 질문을 주면 어떤 질문을 주면 되겠죠. 근데 질문 하나 푸는데 책 하나 사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상당히 재미난 방법이었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자서전을 써라 이랬어요. 자, 자서전 분량이 100쪽이에요. A4용지. 100쪽이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지가 결혼해서 와이프를 만나서 아이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도 있어야 되고 그죠? 아팠는지 직업을 봤으면 직업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거의 똑같은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자서전을 이렇게 책 읽으란 소리 안 하고 자서전을 써서 내는 게 1학기 과제예요. 3개월 1학기거든요. 그래서 1학기 과제를 하는데 자서전을 내라 그러면 자서전을 쓰려고 하면 이제 30살에 교수가 됐어. 그럼 교수가 하는 일이 뭔지 어떻게 알아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해야 돼? 교수였던 사람의 자서전을 봐야 쓸 수 있지 안 보면 머릿속에서 물 흔들어서 게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자서전입니다. 근데 자서전이 이게 보통 자서전이 아니에요. 유년기, 청소년기 이게 꿈의 학교 들어올 때니까 청년기까지 가네. 그럼 죽을 때까지 미래 자서전을 쓰라는 얘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학교에서 자서전을 도입한 게 아마 제가 저희 학교가 처음이었습니다. 100쪽짜리를. 네. 그래서 이제 장년기, 중년기, 네. 별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하죠. 뭐 미래인데, 그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되는데 3차 대전은. 3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전쟁 피해자 9명하고는 노벨상을 받아.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시작됩니다.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총 여기는 256쪽인데 글자를 키워서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A4용지 100쪽입니다. 근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책을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절대로 못 씁니다. 12살, 13살짜리가 무슨 얘기로 책을 써요? 결국 남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 데이터화 시키는 거지. 이렇게 책을 읽는 거예요. 이 책 그냥 읽었겠어요? 쭉 읽고 지나가면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예, 내 인생에다 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다 중간중간에 스토리를 다 빼와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또 다시 10사람 스토리를 그대로 쓰면 내 인생이 아니지. 근데 거기다 또 골라갖고 내 인생에다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사고작업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썼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왠 줄 아세요? 97년 대한학교는 학교에서 지진아들이 갔죠. 지금이야 뭐 대한학교 그러면 이제 국민단도 가고 그러지만 그때는 지진아들만 갔어요. 그 얘들이 글도 잘 못 읽는 애들인데 자서전을 100쪽씩 썼다면 다 기적이라고. 어떻게 글도 못 읽는데 저걸 써요? 네, 간단합니다. 모으면 테이프 듣고 요약합니다. 글은 말은 알아듣잖아요. 얘들 애니메이션 있고 이수진 장군 전기 있고라도 씁니다. 정보를 낮춰주면 되죠. 왜냐면 학교 가면 정보를 안 낮춰져. 2학년 교과서를 한다고. 그럼 뭐 이해가 되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자기 수준만 낮추면, 데이터 수준만 낮추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이걸 씁니다. 재밌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보세요. 외교 교류를 위해 열심히 서로 관계를 맺은 나라가 60여 개국이 늘었다. 그러면서 외교 교류 보유국이 점점 많아져 더욱 수출과 경제 발전 너도나도 할 수 없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 무역을 하려고 했다. 이런 해서 뭐 등등. 예, 뭐 외교부 장관 했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외교부 장관을 했으면 외교부 장관 했던 사람의 자서전을 다 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엮어야 되죠. 정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고의 이야기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칩니다. 그럼 그 다음 학기는 뭘 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3개월이 한 학기였으니까 3년이면 12학기예요. 그럼 한 학기에 한 권씩 썼으니까 12권을 씁니다. 정말 인물 나오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황동주 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이사를 맡겠다고 와서 함께 같이 했던 자, 이렇게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 길이 있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사다리가 필요한가? 이걸 연구하는데 제 인생을 바친 거죠. 다행스럽게 이 사다리를 지금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다리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막 교수님 이런 분들이 세계 최고의 학습법이고 뭐라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다 지금 그런 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이 경험을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이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인류의 사기극이라고 했던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구현돼야 될까? 이게 학교 교과형일 때는 이렇게 발달이 돼요. 공부한 만큼 그래도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가 이렇게 올라가는 적 봤습니까? 책을 한 2달 읽었는데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던가요? 안 되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성적은 올라가지만 책을 읽어서는 안 올라가요. 같은 주제를 읽는다 하더라도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지식 자체가 달라서 그러겠죠. 그런데 같은 주제를 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책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비극이었죠. 이게 유명한 독서형 성장 그래프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변화 없이 꾸준하게 잘 지켜온 독서 패러다임. 이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언제쯤이냐? 책을 꾸준히 읽어가지고 40대. 꾸준히 읽어서 40대. 자, 여러분 급여 없이 몇 개월 다닐 수 있죠, 회사를. 결과 없이 몇 개월, 몇 년을 책 읽을 수 있어요. 결과 없이 저렇게 책을 읽어야 돼요. 저쪽 애가 이제 저렇게 그래프가 올라갈 때를 우리는 지식의 빅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때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퍼즐을 처음에 300개짜리 놓고 놓을 때는 속도가 똑같죠. 근데 언제부터 빨라져요? 모양이 보일 때. 그쵸? 이거 호랑이네. 할 때 이제 그때부터는 전체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빈자리가 좀 적을 때. 그때는 막 놓기가 바쁘죠? 이게 지식의 빅뱅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 읽기가 40년.
그래서 대부분 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이 40대까지의 경험을 중간에서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포기하죠? 당장 먹고 살 거리 찾을 때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더 빨라요. 독서에서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거가 쉽지 않죠. 네. 그냥 시험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치든지 아니면 회사 시험 치서 그 정해진 범위, 그죠? 학교 회사 시험 칠 때 정해진 거 있잖아. 그것만 딱 읽으면 그것만 연구하면 잘만 하면 돼. 근데 독서는 이게 대체로 결과가 보장이 안 돼. 만약에 독서에서 결과만 보장된다면 우리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요즘에 나이 물어봐야 돼. 안 그러면 나이 서로 알아야 돼요. 형님하고 따지지. 난 중학생, 고등학생 진짜 몰랐어. 학생이 여기까지. 지금 저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진짜로 책 읽기를 통해서 아는 것이 힘이 되고 길이 될 수만 있다면 솔직히 학교를 다닐 필요는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학교는요, 심리학 하나만 해도 경쟁자가 졸업한 사람이 줄 서 있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줄 서 있고 앞으로 올 사람도 줄 서 있어. 이런 경쟁 시스템이 왜 들어가요? 벌어야지 먹고 살죠.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이런 경쟁 시스템이 들어가면 밀려날 수밖에 없죠. 조금만 게을리하면. 그런데 독서는요, 정말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물어볼까요? 여기서 1000명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책 읽기만을 했어. 그랬을 때 그냥 알아서 책을 읽었어. 그랬을 때 30년 후에 그 사람들이 읽은 책이 똑같아질 확률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아니 무슨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각자가 알아서 지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면 30년간 읽은 책이 같아질 그런 경우는 보잉 707을 공중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지가 내려오면서 조입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지식이 다르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차별성이에요.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 25살 청년 잘 들어요. 6개월 안에 진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지금부터 소개를 합니다. 자, 지금 학교는 대학교 됐나요? 2월에 졸업하고. 네, 졸업.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돌아갑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냥 뭐 일반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 고대에 가니까 왕들, 제사장들이 지진이 왜 나지? 구름이 왜 몰려오지? 비가 왜 오지? 화산이 왜 터지지? 모르면 다 뭐야 이제 신이 했어. 그죠? 그러고 있는 터에 이 친구가 가가지고 화산은 이래서 생기고 지진은 이래서 생기고 번개는 저래서 생기고 번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거기 가면 저 청년은 뭐가 되냐? 신이. 예, 저기 신인 거야. 신이 별거 없어. 자, 그러면 저 친구가 갑자기 오늘 이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뭐 해? 그냥 보통 사람이야.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다 들어보세요. 도대체 고대에 돌아갔을 때와 여기 와 있을 때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자, 어떤 차이 때문에 거기는 신이 됐고 여기는 보통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안 거죠. 그들이 모르는 걸 안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논리적 추론을 끌고 가면 대단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지식의 권력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왔어. 여기 오니까 내가 차이가 없는 거는 이유가 이제 지식의 차이가 없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내가 신이 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신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여기서 나를 차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는 게 달라야죠. 자, 아는 걸 달리게 해봅시다. 생각하는 능력이 비슷하다고 가정합니다. 우리 전체가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다르면 이거는 이제 개미하고 사람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녔으니까 다 생각하는 능력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나머지는 지식의 양이 결정합니다. 자, 이제 지식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세상에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가지면 돼. 자, 모르는 지식이 어디 있냐? 첫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막 나온 신간들. 그죠? 몰라. 지금 막 나온 신간 모르지 당연히. 알아도 몇 사람이지. 그러면 신간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분야의 그 주제의 신간을 몽땅 봐야 돼.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제가 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따가 하나 둘 얘기해 줄게요. 오늘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주제에 관해서 새로운 정보와 기존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봅니다. 제 사례하고 곁들여서 얘기할게요. 제가 30대 초반에 어느 분야로 갈까 하다가 내가 가진 강점이 그래도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으면 당연히 책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독서라는 분야를 선택했어. 주제를. 내가 연구할 주제를. 그리고 그 다음날 서점에 가서 논문하고 논문은 다른 데 가고 서점에서 독서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모든 책, 책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모든 책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되더라고. 100여 권밖에 안 돼. 이제 나머지 논문들하고. 이래서 대대적인 정보 수집 작업을 하고 이거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정리해야 돼. 이때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정리 않고 읽은 사람은 자기 머리가 무슨 컴퓨터인 줄 알아. 기억장치가 있는 줄 알아. 우리 머리에는 그런 기억장치 없어요. 예, 세부적인 건 다 잊어버립니다. 데이터를 전부 정리합니다. 이제 데이터 정리 방식은 뭐 세부적인 게 다 하고 어쨌든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다 읽는데 6개월이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말도 안 돼. 100권의 논문에 그걸 6개월 어떻게 다 읽어? 정말요?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자전거 처음 배웠는데 5번 넘어졌어요. 일주일에 몇 번 넘어질까요? 시작! 안 넘어져. 그렇지, 안 넘어지지. 그럼 다시 책 한 권 읽는데 5시간 걸렸어요. 10권 읽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시작! 50시간 하면 이제 바보야. 같은 주제일 경우는 한 권 읽고 2권 읽으면 다 중복이야. 안 읽어봤구나 이게. 같은 주제 책을 100권, 200권을 사다 놓고 읽어보세요. 5권 넘어가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도 읽어야 돼. 왜? 전문가는 저 책 읽으려고 안 읽었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백과사전까지 독서에 관한 모든 정말 눈에 띄는 건 다 읽었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 그거요? 그건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나면 그 분야에 차별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새로운 지식을 골라라.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과거의 지식까지 그 분야와 관련된 지식까지 몽땅 묶어서 같이 읽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의 책들은 좀 미리 읽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신간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최근에 나온 아주 새로운 것이면 과거의 지식이 별로 없죠. 그럼 더 좋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신간을 공략하라. 두 번째, 남들이 모르는 지식이 또 있어요. 자, 3가지가 있는데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야 내가 그죠? 과거의 신처럼 여기 와서도 힘을 갖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계에서 모든 인류가 다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시작! 고전, 성경, 경전, 고전. 그죠? 네. 경전, 고전. 합쳐서. 그런데 러셀은 이렇게 말했죠. 고전이란 모든 사람이 다 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아무도 안 읽는 책이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뛰어난 통찰력이죠. 예.
그러면 고전을 내가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알려진 비밀을 내가 갖는 거예요. 즉 알려지긴 했지만 안 읽어. 그래서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사회의 리더층이 됩니다. 경전을 읽는 사람은 리더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죠. 지금 경전을 뚫는 사람들은 리더들이 찾아가서 배우죠. 전 다행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외지에 좀 잠깐 나갈 일이 있었어요. 한 3년을. 그때 우연스럽게 톨스토이 인생독본이라는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 하나밖에 없었어. 나가가지고 책이. 재미가 없는데도 인생독본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365일 기록해놓고 하루에 명언 10개씩 넣어놓은 거예요. 재미있겠어요? 정말 재미있죠. 근데 책이 한 권밖에 없는 거야, 그거.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라도 읽는다는 게 읽다 보니까 재미가 붙은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잠이 안 와, 잠이. 그래가지고 다 읽고 나니까 끝에 톨스토이가 남겨놓은 책 그 고전 리스트 있잖아요. 그 깨알 같은 글씨로 과거 무슨 됐습니까? 근데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책을 그냥 서점에 가서 다 돌아가거든요. 뭐 계산도 안 하고. 그때 박스로 진짜 담배 박스, 담배 박스 몇 박스가 온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책들이 전부 세계적인 고전들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든지 방세라든지 뭐 이런 고전만 모아놨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읽다가 보니까 1000권을 3년 만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이에요, 1년이. 1000권에 365일이면 1년에 300권을 넘게 읽으면 거의 매일 한 권.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읽어낸 거죠. 다행히 그때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박성주 회장이 아파서 3년 동안 그림 무역적으로 책만 읽었고, 손정도 3년 동안 책만 읽었고, 그런 기회를 제가 가진 거죠. 저는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책을 고전을 읽고 나니까 이 1000여 권의 고전이 내 평생을 지배하더라고요. 고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로 묻는다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기 위해서 좀 그거는 잠깐 내려놓고 고전 읽으면 좋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알았으니까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당연히 좋죠. 제가 그때 30대 좀 중반쯤인가 그때 책 읽고 정말 아주 이제 충만한 마음으로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19살짜리가 이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충격받은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도 아마 충격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받고 책을 읽으면 분명히 길이 있고 힘이 있는데 어떻게 읽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읽어 남겨놓은 사기극 같은 모습, 실제로는 사기극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피라즈 네트워크 다단계에서 어때요? 돈 번 사람 몇 프로야? 네. 그러고는 다 이거 보고 막 달려가는데 나머지 사람은 막 더구야. 이 사람들 살려주는 거지? 실제로는 아니거든. 다 그렇게 안 돼. 구조적으로 하위의 사람이 이걸 채워줘야 들어가는 거지. 꼭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책 읽기가? 맞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밝혀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이 사기극을 사실극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죠. 꿈의 학교를 독서학교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사실극으로 생각 안 했으면 왜 하겠어요? 당연히 지금 2016년에 올 3월에 다시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때 5년간 해서 이제 함성재한테 넘기고 다시 이제 학교를 올해 설립했는데 벌써 학교가 서너 개가 됐습니다. 벌써. 근데 지금도 독서학교. 근데 지금 독서학교는 독서를 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원천적인 기술, 바로 인지였습니다. 이번에 학교는 인지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학교죠. 자, 곁다리 같고요. 결국 첫 번째가 남이 모르는 지식의 첫 번째가 신지식.
두 번째가 알려진 비밀. 네, 남이 안 읽으니까.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면 더 좋다는 건 누구나 알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나만이 알고 있는 지식. 근데 나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 나의 생애지. 근데 누가 이걸 가치 있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즉 내가 알고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지식 좀 나눠주라. 돈 달라는 대로 줄게. 이런 지식이 어디 있겠냐? 바로 연구와 그 결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내가 찾아냈어. 자, 그런 사람들을 이른바 묶었을 때 무슨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연구에서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걸 찾아낸 사람들. 예, 학자가 좀 딱딱 묶었을 때 그냥 딱 띄용하고 다가올 수 있는 그룹. 이 얘기를 이 그룹 얘기하면 아 그거야 맞아. 예,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사람이야. 뭐 상 받는 사람. 그치. 노벨상 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쵸. 모르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몰라. 70억 중에 아무도 몰라. 근데 찾아내잖아. 바로 이 능력이 마지막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오늘 지구가 이런 문명을 갖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책 읽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 능력을 가진 거예요. 왜요? 정보가 없는 컴퓨터란 속도만 빠른 거죠. 그렇지만 정보만 있고 컴퓨터에 속도가 없다. 이러면 또 이것도 못 써요. 둘 다가 갖춰져요.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보의 양은 바로 오늘날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결국 과거에 신이 되었던 사람이 여기 와서도 신이 되려면 그렇죠? 네, 이 세 가지 중에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계속 신간 읽고 유통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읽어야 돼. 왜? 이게 신간이 그 다음에는 구간이 되잖아. 다른 사람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간을 계속 추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대신에 참 장점이 있어요. 왜? 신간을 읽고 책을 써서 내고, 신간을 읽고 도구를 만들어내고, 신간을 읽고 솔루션 만들고, 신간을 읽고 강의를 하고, 신간을 읽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의 지식량은 어마어마하겠죠.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사회의 들보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게 하나의 직업 중에 하나예요. 여기. 최근에 나온 신간을 읽고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강연, 저술, 기획서, 사업계획서 등등의 과정으로 지식을 삶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과정을 겪는 거죠. 이게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빨라요. 어차피 신지식을 가지고 학자들한테 가봐야 학자들은 알고 있거든. 그 분야의 학자들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제가 책 읽고 제일 기분이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강의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멜빈 토플러 책을 저는 이제 보통 한 저자의 책을 몽땅 다 읽거든요. 30분 이렇게 몽땅 다 읽고 그걸 정리를 해요. 정리 안 하면 아무 쓸모 없어요. 대부분 사람이 어디서 걸리냐? 정리를 못 해요. 그죠? 정리 못 해가지고 읽고 나서 그래 그 책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이제 나와서 한마디 하고 들어갈 때 꼭 하는 말이 있어.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죄송하다라는 말은 아니 열심히 내가 얘기했으면 서비스한 건데 왜 죄송해? 듣느라고 괴로움을 줘서 불편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두 번째 나와서 이 얘기하다가 들어갈 때 죄송하다고 한 사람들은 이제 빈수레가 요라는 말은 많이 했는데 들을 게 없어가지고 듣는 사람이 괴로운. 이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정보가 부족한 거고 하나는 사고가 부족한 거지. 사고가 부족한 사람은 주소를 만들지 못해. 분명히 책을 읽었는데 정보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바꿔 나가는데 제가 엘빈 토플러 책을 몽땅 읽고 이제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청년 잘 들어요. 당장 6개월 안에 시연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제 미래학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다. 그럼 엘빈 토플러 얘기를 분명히 풀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있는 청중들은 엘빈 토플러 책을 읽은 사람이 있고 안 읽은 사람이 있어. 나처럼 다 읽은 사람 없을 못 쓸 거야. 그러니 일단은 내가 한 수 위야. 자, 내가 얘기할 때 엘빈 토플러의 데이터는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보통 수장들, 회사 수장, 국가의 수장들로부터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측력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수장이 한번 결정하면 10년, 20년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예측이 다 맞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청중 중에서 엘빈 토플러 책을 저만큼 읽은 사람이야 알아먹겠지. 이게 누구 데이터는. 근데 여지간히 읽어가지고 제가 말한 데이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이 데이터나 내용 자체는 엘빈 토플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알아봐. 청중도 안다고. 우리 나 김연아처럼 못해도 아사담하고 비교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잘하는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강사의 말을 들으면 우와 대단하다. 그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 그 출처가. 그러면 청중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우와 강사 대단하다. 네. 내가 강의하다 나가면 천재십니다라고 암수하면 나 진짜 민망해. 아니 뭐 거기다 말도 못하고 이 민망함 돼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인사할 때 뭐 말 나올 것 같으면 반갑습니다. 내가 먼저 선두를 쳐서 못 나오게 해버리는데 전 정말 그 힘을 얼마나 격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그런 경우. 그 책 읽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토플러 책 읽었구나. 근데 안 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평생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괜찮죠, 정말. 그지? 문제는 책을 읽고 그걸 정리해서 내 말로 청산유수로 일필인지로 지행일치로 풀어나가는 역량이지. 제가 이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잘하는 청년들 학교 좀 그만 보내고 데려다가 이렇게 책 읽기로 훈련시켜서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만의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래서 올연수를 하는 거죠. 왜? 거긴 초중고 대학까지 다 있고 대학 가는 놈들 불러다가 야 가지마. 이번에 방금 불러왔어. 대학 가려고 수능 준비하는 애를 가지마. 한번 봐봐. 설명 딱 해주고 들려주면 진짜 학교 그만두고 와. 네. 지금 4명, 5명 모였어요. 이미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왔어. 왜? 아무리 노력해도 산출물 안 나오거든요. 전 정말 제 인생을 다 걸고 책 읽기가, 즉 책 속에 길이 있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목표였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이제는 그 실험물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돼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이야기 마지막을 정리해보죠.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지식이, 이 정보가 여기 와서 빅뱅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빅뱅 현상을 우리가 좀 더 일찍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책 읽기를 하면서 책 읽기가 이렇게 가는 방법. 책 읽기가 이렇게가 아니라 아니면 책은 이만큼 읽었는데 능력은 이만큼 잘하면 그래도 이렇게 가겠죠. 이런 방법 없을까요? 저는 유대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고 인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을 빼놓고 갈 수는 없죠. 유대인을 극복해야 이게 세상에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유대인의 영향력이 아니라 유대인의 똑똑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뉴욕의 교사의 70%고 노벨상의 30%고 뭐 이 정도죠. 한번 제가 지금부터 비교해 볼게요. 정말 깜놀 수준을 넘어서 이건 황당 수준이에요. 황당. 자, 노벨상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서양 노벨상은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30억. 서양이 30억, 동양 30억, 40억 되니까 서양 30억에 노벨상 700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이 15억이죠. 13억인데 15억 잡고 노벨상 10개. 일본이
1.5억 정도, 1.3억인데 1.5억에 노벨상 20개. 유대인은 인구 1,500만에 노벨상 250개. 200개. 1,500만에 200개.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30억을 생각해야 돼요. 30억에다가 인구를 먼저 맞춥시다. 중국을 15억이니까 30억으로 바꾸면 노벨상은 몇 개? 10개였으니까 20개. 자, 계산 빨리 해주세요. 일본은 1.5억이니까 2배 하면 여기가 20개였으니까 200개, 15, 여기가 15억, 그 다음에 2배 더 해야 되죠. 만약에 2 곱해야지. 그러면 400개. 그러면 중국이, 서양이 700개니까, 그래도 다 지금 따라갔잖아요. 일본이 상당히 잘하네요. 네. 이제 평가가 좀 되죠. 이제 어디 남았지? 유대인의 1,500만에 200개. 자, 1,500만에 10배 하면 1.5억에 2,000개. 다시 10배 하면 15억에 2만 개. 다시 2배 하면 15억에 4만 개. 4만 개 대 700개야. 사람하고 개 차이야. 이거 어떻게 사람이냐고 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냐고. 난 정말 황당했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믿을 수가 없었어. 이게 되게 뭐 때문이지? 저는 독서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인재를 양성하는 이제 교육자거든요. 교육자로서 요 비밀을 파헤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죠. 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학교 설립할 때도 바로 유대인의 그 학습법. 자, 유대인의 학습법 그럼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유대인의 학습법 뭐예요? 시작. 네, 탈무드, 하브루타, 질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도대체 질문이 그런 위력이 있나? 우리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런 위력이 있는지 잘 몰랐죠. 위력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지금 여러분 5,000년간 아니다 7만 년 동안 지속해왔던 우리의 학습 패러다임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 아는 것이 힘이다.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내가 가버릴까 보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봐요. 네, 여러분 7만 년을 지켜왔던 이제 사피엔스의 그 출산으로 지나가면서 7만 년인데 그 7만 년 지켜왔던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틀린가요? 맞죠? 왜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지식을 배워가지고 지금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쳐서 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인류 역사가 지켜온 패러다임 끝까지 지킬 거야. 아니 난 지조 없이 바꿀 거야. 어떻게 할지 결정하십시오. 자, 학습 패러다임에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는 이 교육 패러다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밖에 잘 모르죠. 제가 말하면 아는 건 알아요. 근데 사용은 잘 안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패러다임이 있고 하나는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다. 아는 것이 힘이다 쪽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쪽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시작!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네, 여기서 아는 것이 힘이다 보면 갑자기 바보 되는 느낌이에요. 그쵸? 네, 여기서 그럼 뭐 진짜 바보 되는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오랫동안 지켜온 패러다임을 어떻게 그렇게 지조 없이 한순간에 그렇게 버리고 옮겼다는지 누가 봐도 알잖아요.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 역량은 누가 가지고 있던 거죠? 대표적인 노벨상 학자들은 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알아내는 걸 모아놓은 책을 우리는 열심히 아는 것이지. 우리 왜 그랬지?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알아내는 게 더 낫죠. 근데 우리는 왜 죽자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알아내고 만들면 우리는 그걸 열심히 아는 거 이것만 평생을 하고 왔을까? 왜 그랬을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되게 억울하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절대 안 그랬지. 몰랐으니까 나도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는 것만 해왔단 말이에요. 정말 억울하다. 지금 학생들도 똑같아요. 지금 뭐 학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는 것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오류가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입니다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사용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왜? 그것만으로 시험 점수 높게 나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니까 분명히 실제적인 파워가 다가와요. 그런데 지금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인류 역사의 최초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의 종말이 다가온 겁니다. 이게 안 왔더라면 지금 알아내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항상 노벨상 수상자들 대상의 그런 그룹들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왜? 우리는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도토리 키재기에서 서로 좀 잘하는 사람이 좋은 혜택을 입는다. 이거 뭐 인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기가 끝나버렸어요. 이번에 알파고 사건을 보셔서 알죠. 7만 개의 빅데이터 기보를 그냥 끌어안고 7만 개의 빅데이터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는 거죠. 근데 이놈은 머릿속에 딱 담고 초당 38경 9,999조가 1경입니다. 초당 38경의 계산 속도로 처리하는 놈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 지난달에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알려주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백혈병 무슨 병인데 백혈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이 사람은 이 진단하고 저 사람은 저 진단하고 솔직히 판단이 미칠 지경이지. 왜냐면 진단이 정확해 약을 거기에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막 이 진단 저 진단 다르니까 이제 약도 못 쓰는 거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그 의사 정말 아는 의사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의사들은 지식을 가져봐야 한계가 있다. 저 IBM의 왓슨한테 가자. 왓슨이 인공지능 중에서도 알파고보다 먼저 나오고 현재는 의학 쪽에서는 알파고보다 더 뛰어납니다. 왓슨한테 유전자 분석 지도를 딱 넣자마자 10분 만에 이 사람은 백혈병 2차성 감염입니다. 그러므로 처방은 이런 약들을 써야 됩니다. 한 달 만에 치료가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빅뉴스죠? 예,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입니다. 더 재미난 뉴스 하나 드릴까요? 의사의 오진율은 몇 프로나 될까요? 시작! 다 알아서 생각하시고 의사의 오진율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시작! 네, 뭐 좋습니다. 어떻게 네. 알려진 것은 10%죠. 알려진 건 10%입니다. 알려졌다는 말은 환자가 찾아낸 거지. 찾아내가지고 고발하고 이게 10%고 알려지지 않는 게 40%. 알려지지 않는 건 의사가 발견한 거지. 알릴까요, 안 알릴까요? 안 알리지 당연히. 여러분이 의사를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의사의 오진율이 50%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실험을 했어요. 인공지능에게 진단을 시키고 처방을 시켰는데 오진율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 자, 여러분이 정책 위반자라면 지금부터 어떻게 정책을 짜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에서 인공지능에게 진단과 처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적 위반 중에 그리고 의사는 최종적으로 고지의 의무. 물론 이제 의사들은 앞으로 의사들도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이제 그 데이터, 빅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환자하고 상의해서 이제 처리하는.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의 종말이 좀 느껴지나요? 네. 누군가가 우리보다 잘하면 우리는 그걸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시타하고 달리기를 할 이유가 있나요? 물고기하고 헤엄칠 이유는 네. 우리끼리 운동을 하는 거는 우리끼리 하는 거지. 인공지능이 수능에 80%대를 올라왔습니다. 인공지능이 곧 100%까지 갑니다. 퀴즈대에서는 이미 인간을 3대7로 눌렀습니다. 전 세계 퀴즈대에서. 아는 걸 테스트하는 거죠. 2011년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상황 끝났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이제 아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거 알아내는 것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4,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 그러다 알파고 터지니까 그때서 이제 제가 바빠졌죠. 자, 이제 이야기 첫 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류의 대사기극이었던 색 속에 길이 있다라는 이 스토리가 결국 사기는 아니었지만 나타난 결과에 의한다면 네트워크 다단계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많은 사람이 다 여기를 못 가요. 지금까지 결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다단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네트워크 다단계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1%가 될 수 있나요? 네. 이거 1%가 된다고 하는 사람은 다단계 아니고 심취한 사람이지. 네. 절대로 될 수 없죠. 그런데 책 읽고 책 속에 길이 있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걸 경험하는 것은 다 가능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지금까지는 비록 네트워크 다단계의 결과를 경험했지만 이것은 100%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 줄 아세요? 100년 전에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앞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1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거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쳤어요. 충분히 미친 사람이에요. 많이 미친 사람이에요. 왜?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100년 후에 우리는 문맹률 1%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 되네. 책을 읽고 모든 사람이 정신이 깨어나고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알아내는 것이 힘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왜 안 될까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됐을 때 인재의 대중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이 사다리를 발견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그래, 인재의 대중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미션입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이 사기처럼 들렸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길이 있더라. 그 길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사례들 신간을 가지고 또 고전을 가지고 또 연구를 했어요. 나만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어요. 교과서로는 경쟁 시스템이죠. 책을 통해서는 어떤 경우도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제가 가진 열정 중에 책 읽자고 할 때 제 열정이 가장 뜨겁습니다. 왜? 길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였고 그 이야기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작은 시간을 읽고도 뛰어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래프를 찾아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아까 6개월 읽고 사람들 앞에 띠용 하고 나타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10주 동안 들을 이야기이고 들어서 되나요? 자전거 타는 얘기 내가 여기서 3년을 하면 자전거 타나요? 피아노 치는 얘기를 여기서 여러분 앉혀놓고 피아노 치는 걸 내가 뭐 시연을 하고 별짓을 다 하면 피아노 치나요? 못 치죠. 기술이란 내 몸이 움직여야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과정은 여러분이 저는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과제를 안 하면 듣고 끝나니까 또 이제 여러분은 그런 거 있죠.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 들었는데 왜 안 되지? 꼭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 피아노를 여기서 앉아서 듣는다고 피아노가 쳐지는 게 아니야. 내 몸이 쳐야지. 네,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이 훈련을 하고 정보가 엮여지는 훈련을 해야 이게 내
능력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또 끝날 때쯤 돼서 과제 안 해놓고 이거 해보니까 별거 없다 이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꼭 안 한 과제 안 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내가 겸허하게 과제를 안 했으니까 근데 과제를 한 사람이 됐네. 그럼 됐잖아. 그럼 됐잖아요. 네. 과제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10주 동안 이제 과제를 여러분 드릴 거예요. 근데 과제 안 한다면 제가 여기 와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얘기 계속 하고 갈까요? 설마 그걸 바라는 건 아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일단 끝나기 전에 제가 과제를 드릴 거고요. 선택은 대신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이제 도와드릴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나약하야. 하겠다고 해놓고 못하는 사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여 년 동안 참 많이 연구했어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정말 대한민국의 전문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결과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얘들도? 아니 어른들도? 아줌마도? 다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비법을 쓴 겁니다. 혹시 여기 살 빼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딱 2달 만에 다 빼드립니다. 안 믿는 건 분위기네. 아니 증거를 드릴게요 그러면. 자, 누구예요? 살 빼고 싶다고? 네,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해야지. 자, 저하고 계약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한 주에 1kg를 빼면 2달이면 6만 원 되나? 자, 어쨌든 그렇게 계약을 한다 칩시다. 그럼 한 주에 1kg를 빼는데 안 빼고 왔을 때 페널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페널티가 이거 내가 빼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의 금액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 빼고 벌금을 낼 거냐? 이 벌금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살 빼고 말 거냐? 어느 정도는 기회비용하고 발명이 되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 정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좀 비싸게. 안 그러면 그렇죠. 비싸게 기회비용 빼고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면 내가 1kg 빼고 가지 차라리. 돈 내는 페널티 얼마에? 50만 원 1kg 빼겠죠. 충분히 190배. 이 정도면 됩니다. 50만 원 저한테 맡기고 게임을 하는 거죠. 빼고 오면 이 돈은 살아있고 안 빼면 터지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공금으로 쓰이는 거죠. 나만 쓴다고 또 불편하니까 공금으로 기부하고 다 쓰는 거예요. 안 뺄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의지가 없더라고요. 의지가 없는 거지 안 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어려운 책도 초등학생도 쓰게 하고 중학생도 쓰게 하고 강연도 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하게 할 수 있어요. 왜? 하고 싶기만 하다면 진짜 나오는 나라. 이번 10주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짜 빌어봅니다. 이 방법에 대한 건 이제 10주 동안 배울 내용이에요. 이제 어떻게 배울 건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18분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나올 텐데요. 18분이니까 30분까지 일단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30분에 모이겠습니다.